자, 수능 독서 입문편 지식의 구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문단 주제법 들어가기 바랍니다. 핵심 키워드가 뭘까요, 여러분? 그렇죠? 과학적 지식이죠. 그럼 이 과학적 지식에 대해서 지금 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일문단은. 그쵸? 논리 실증주의자와 포퍼가 생각한 과학적 지식이었죠? 그래서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일문단 주제법 들어가겠습니다. 논리 실증주의자와 포퍼가 생각한 과학적 지식. 됐습니까? 네, 잡아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가설 시험의 방법으로, 자, 논리 실증주의자와 포퍼는 뭘 중시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 나와있죠, 여러분. 자, 수학적 지식은 논리학 지식처럼 경험과 무관한 것과 과학적 지식처럼 경험에 의존하는 것으로 구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포인트는 뭡니까, 여러분? 경험을 중시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예. 자, 가설은, 자, 과학적 지식 후보가 되는 것인데, 그들은 가설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한 예측을 관찰이나 실험 등의 뭘 통해서? 경험을 통해 맞는지 틀린지 판단함으로써 가설을 시험하는 과학적 방법을 제시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이 말을 분석하면 포퍼의 과학적 지식 도출 과정으로 볼 수 있겠죠, 여러분. 포퍼의 과학적 지식 도출 과정. 됐습니까? 자, 논리 실증주의자는 예측이 맞을 경우에, 포퍼는 예측이 틀리지 않는 한 그 예측을 도출한 가설이 하나씩 새로운 지식으로 추가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일문단의 주제는 논리 실증주의자와 포퍼가 생각한 과학적 지식이 되겠죠. 자, 두 번째 문단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했으니까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이 나오겠네요. 그 사람이 카인이죠. 그러면 두 번째 문단 주제 그냥 나오겠네요. 자, 누가 생각한 과학적 지식입니까? 카인이죠. 기본적으로 카인은 누구의 견해를 비판할까요, 여러분? 당연히 포퍼가 되겠죠. 왜냐하면 가설만 가지고 예측을 논리적으로 도출할 수 없다고 봤어요. 그러면 가설만 가지고 논리적으로 예측을 논리적으로 도출할 수 있다라고 말한 사람은 누굽니까? 포퍼죠. 없다라고 했으니까 바로 뭡니까? 포퍼가 주장한 가설만 가지고 예측을 논리적으로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을 비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포퍼의 견해 비판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예시죠. 새로 발견된 금속 M은, 자, 열을 받으면 팽창한다는 가설. 여기에 뭘 의미할까요? 그쵸. 새로 발견된 금속 M은 열을 받으면 팽창한다는 이야기죠.
열 받으면 팽창하더라.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자, 그 다음에 B번에 보면 열 받은 M이 팽창할 것이란 예측을 이끌어 낼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B번은 뭐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열 받은 M이 팽창할 것이란 예측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 이렇게 자, 먼저 지금까지 팽창한 지 M의 열을 가했다는 조건이 필요하다고, 자, 이렇게 예측은 가설 기존의 지식들 여러 조건 등을 모두 합체만 논리적으로 도출된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쵸?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 누구의 견해입니까? 그쵸, 카인의 견해죠. 됐습니까? 그러므로 예측이 거짓으로 밝히면 정확히 무엇 때문에 예측이 실패한 것이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다. 그럼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뭘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쵸? 총체주의에서 예측은 가설, 그 다음에 기존의 지식들 여러 조건들을 모두 합체만 논리적으로 도출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측이 거짓으로 밝혀지더라도 정확히 무엇 때문에 예측에 실패한 것인지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이야기죠.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카인이 제안합니다. 카인은 개별적인 가설뿐만 아니라 기존의 지식들과 여러 조건들을 포함한 전체 지식의 경험을 통한 실험의 대상이 된다는 총체주의를 제안했다. 바로 이게 카인의 제안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자, 이제 세 번째 문단 주제 뽑기 바랍니다. 자, 카인은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분석 명제를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 분석 명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분석해 보세요. 흐름이 나옵니까, 여러분? 순환론에 빠진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에 여러분 포인트를 둬야 됩니다. 그럼 순환론에 빠진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여러분? 순환론적인 오류에 대한 흐름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하여 세 번째 문단 주제 쓰도록 하겠습니다. 카인이 주장한 분석 명제의 순환론적 오류. 됐습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논리주의자와 포퍼는 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면, 여러분,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처럼 경험과 무관하게 참으로 판별되는 분석 명제와 이 말의 의미적 해석을 여러분 해주세요. 뭐가 될까요? 그쵸? 논리 실증자와 포퍼는 수학적 지식을 뭘로 본 거예요, 여러분? 분석 명제로 본 거죠. 이렇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과학적 지식은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분석해 보세요. 과학적 지식은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여기 나오죠? 종합 명제를 서로 다른 종류로 구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제 여기까지해서 결론을 지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논리 실증주의자 포퍼는 경험과 무관하게 참으로 판별된 명제를 분석 명제라고 한 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됐습니까?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카인은 비교도 해줘야 되겠죠. 카인은 총체주의를 정당하기 위해 이 구분을 부정하는 논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쵸?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네요. 요것은 분석명제를 요 부분은 정한명제로 구분한 거죠. 그쵸? 그런데 카인은 어때요, 여러분? 카인은 자, 그 다음 나오네요. 읽어볼까요, 여러분? 논리충자와 포프의 구분에 따르면 총각은 총각이다. 여기에 대해서 총각은 미혼의 성인 남성이다. 이런 거 보통 우리가 뭐라 해요? 분석명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자, 후자 보세요. 분석명제과는 전자로 환원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면서 총각과 미혼의 성인 남성의 동의적 표현이기 때문인데, 동의적 표현인지 물어보면 이 둘은 서로 대치하더라도 명제의 참도는 거짓이 바뀌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럼 이 부분도 여러분이 분석해 줘야 돼요. 그죠? 자, 이 부분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어 반복 명제와 그 다음에 총각은 미혼의 성인 남성이다 처럼 동어 반복 명제가 한원될 수 있는 것은 모두 분석 명제이다. 이 부분을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그러면 의미적 해석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부분을? 그쵸? 카인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이 부분은 총각은 미혼의 성인 남성이잖아요. 그죠? 자, 이 명제의 경우 총각과 미혼의 성인 남성이 동의적 표현이기 때문에, 그쵸? 동의적 표현이기 때문에 논리 실증자들이 이를 분석 명제라고 주장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카인 입장에서는. 그쵸? 예, 그렇게 봐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봐주시고. 자, 그 다음에 하지만, 자, 보장을 하지 못해서 동의제표는 언제나 반드시 대체 가능한다는 필연성 개념에 다시 의존하게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렇죠? 예, 잡아주시고,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동의적 표현이 동어 반복 명제로 한원 가능하게 한 것이 되어, 자, 필연성의 개념은 여러분 자 뭐라고요? 필연성의 개념은 다시 분석 명제 개념에 의존하게 되는 순환론에 빠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 부분 여러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한번 여러분이 분석해 보기 바랍니다. 그쵸? 포퍼가 말한 자, 분석 명제의 오류를 지적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죠. 됐습니까? 이렇게 봐주면 되겠습니다. 자, 도달한다는 뜻은 다다르다는 뜻이 어떤 수준이나 한계에 미치는 거죠. 다다르다 또는 미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네 번째 문단 주제 뽑기 바랍니다. 카인 나눈 주변부 지식과 그 다음에 어떤 차이로는 중심부 지식의 차이죠. 그래서 주변부하고 중심부 이걸 같이 봐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네 번째 문단 주제는 카인이 나눈 주변부 지식과 그 다음에 중심부 지식의 차이죠.
됐습니까, 여러분? 요렇게 해서 봐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내용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분석명제와 종합명제로 지식을 엄격히 구분한 대신, 자, 경험과 직접 충돌하지 않는 걸 중심부 지적. 그 다음에 역발상합니다. 경험과 지식이 충돌하면 주변부 지식을 상정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면, 자, 경험과 지식 충돌하여 참과 그것이 쉽게 바뀌는 주변부 지식과 달리 주변부 지식이 토대가 되는 중심부 지식은 상대적으로 견고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죠? 그러면 주변부는 변하는데 중심부 지식은 견고하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러나 이 둘의 경계를 명확히 나눌 수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 자,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카이는 중심부 지식과 주변부 지식을 다룬 종류라고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카이는 경험과 직접 충돌할 수 있는 주변부 지식과 경험과 직접 충돌하지 않는 중심부 지식의 경계를 명확히 나눌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본 거죠? 그렇게 여러분이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잡아주시고. 그런데, 자, 주변부 지식이 경험과 충돌하여 거짓으로 밝혀지면 전체 지식의 어느 부분을 수정해야 할지 고민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쵸?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쵸? 주변부 지식이 경험과 충돌해 거짓으로 밝혀지면 전체 지식의 수정을 고민하게 된다고 한 거죠. 즉, 예측은 전체 지식 중 주변부 지식이 경험과 충돌한 걸로 볼 수 있죠.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자, 예측은 전체 지식 중 주변부 지식이 경험과 충돌한 걸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다시 한번 또 봅니다. 주변부 지식을 수정하면 전체 지식의 변화가 크지 않지만 중심부 지식을 수정하면 역발상해야 되죠. 자, 수정하면 관련된 지식이 많기 때문에 전체 지식도 크게 변화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쵸? 그럼 이 부분은 여러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쵸? 주변부 지식과 달리 중심부 지식을 수정하면 전체 지식도 크게 변화한다는 이야기죠. 이걸 여러분이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주변부 지식을 수정하는 쪽을 선택하지만 실용적 필요 때문에 중심부 지식을 수정한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쵸 여러분? 그럼 이 부분을 여러분이 이제 해석할 때는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지식을 수정하는 경우, 대부분의 경우는 주변부 지식을 수정한 쪽을 선택한다고 했죠. 그러나 실용적인 필요 때문에 중심부 지식을 수정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예측이 거짓으로 밝혀져 전체 지식의 수정이 이루어진다면 실용적 필요에 따라 중심부 지식이 수정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이야기죠. 됐습니까 여러분? 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카이는 중심부 지식과 주변부 지식이 원칙적으로 모두 수정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지식의 변화도 더 이상 개별적 지식이 단순히 누적되는 과정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쵸? 카인이 생각하는 중심부 지식과 주변부 차이의 수정 가능 여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정리됐습니까? 자, 이 부분을 다시 쓰도록 하겠습니다. 중심부 지식과 주변부 차이와 수정 가능 여부죠. 됐습니까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고 마지막 문장 주제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체주의가 나오네요. 근데 총체주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설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으니까 하나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총체주의에 뭐가 됩니까? 의의가 되겠죠. 그래서 주제는 총체주의
의의와 그 다음 마지막 좀 볼까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했어요. 총체주의는 하면서 분석명제로 지식은 분석명제로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는 비판에 답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했으니까 어려움이 있다는 한계죠. 그러면 의의와 한계가 주제가 돼야 되죠, 여러분.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까? 조금 더 보겠습니다. 총체주의는 특정 가설에 대해 제기된 반박이 결정적인 것처럼 보이더라도, 자, 가설이 실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언제든 그와 같은 반박을 피하는 방법을 강구하여 가설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됐습니까, 여러분? 그럼 이런 내용을 여러분이 좀 분석을 하면 예측이 거짓으로 밝혀지더라도 가설의 실용적인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지식의 수정을 통해 반박을 피한 뒤 가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특히 총체주의의 한계점은 중심부 지식 중에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논리학의 법칙, 즉 분석명제죠. 그와 같이 주변부 지식과는 다른 종류의 지식이 존재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여러분? 자, 본문 내용 조금 힘드셨겠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잘 해냈을 겁니다. 자, 이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분석해 보기 바랍니다. 답은 몇 번일까요, 여러분? 기업과 니님 모두 아니로라고 답할 수 있는 질문은 1문단 잠깐 볼까요, 여러분? 논리실증자와 포퍼는 가설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한 예측을 관찰이나 실험 등의 경험을 통해 맞는지 틀리는지 판단함으로써 그 가설을 시험한다고 하였죠, 여러분. 그러면 이 문단에서 콰이는 가설을 포함한 전체 지식이 경험을 통한 시험의 대상이 된다고 봤어요. 그쵸?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여러분? 그쵸? 기업과 니은이 모두 가설 시험의 방법으로 뭘 중시했음을 알 수 있습니까? 두 글자입니다. 그렇죠. 경험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됐습니까? 자, 1번 답지는 왜 틀렸을까요, 여러분? 분석 잘해야 됩니다. 포어퍼는 맞죠? 개별적 누적. 근데 콰이는 아니죠. X. 됐습니까? 즉 포퍼는 예측이 틀리지 않는 한 가설이 하나씩 새로운 지식으로 추가된다고 했어요. 반면에 콰이는 지식의 변화가 더 이상 개별적인 지식이 단순히 누적되는 과정이 아니라고 주장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1번 답지는. 3번 답지 분석하세요. 똑같이 이것도. 자, 포퍼는 뭡니까, 여러분? 동그라미. 그리고 콰이는 X가 되겠죠. 자, 그래서 틀렸고. 자, 무관하게 참여된 지식, 여기 포인트를 두고, 포퍼는 동그라미, 콰이는 X. 자, 4번 답지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설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된다는 이야기는 포퍼는 맞죠, 여러분? 본문지문에 근거하면 콰이는 X. 그래서 틀렸습니다. 5번 답지 보세요, 여러분. 자, 수학적 지식과 과학적 지식 종류가 다른가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이 종류가 다르다는 측면에서 본 것은 포퍼죠. 그러나 콰이는 아니죠. X. 그래서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분석하세요. 이 글에 대한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겁니다. 가장. 함정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몇 번이 답일까요, 여러분? 그쵸? 4번이죠. 4번 여러분 분석 잘해야 돼요. 그쵸? 좀 분석해볼까요? 아까 3문단에 근거하는데 콰이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번 3문단에서 총각은 미혼의 성인 남성이다라고 봤죠. 그러면 여러분 이 명제의 경우 총각과 미혼의 성인 남성이 어떻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는
동의적 표현으로 봤을 때는 뭐예요, 여러분? 논리 시중자들이 이를 분석명제라고 주장했죠. 기억나십니까? 이러한 동의적 표현은 언제나 반드시 대체 가능해야 한다는 어떤 개념에 의존하게 됨을 지적한 겁니까? 그쵸? 필연성이죠. 필연성 개념에 의존하는 답을 지적한 거예요. 때문에 필연성 개념은 경험과 무관하게 참으로 판별된 명제라는 분석명제 개념과 다시 의존하게 된다고 비판한 거죠. 이걸 여러분이 잘 봤어야 돼요. 이게 키워드죠. 그래서 맞는 답이 될 거고 1번 답지 여러분 분석하기 바랍니다. 1번 답지 어디가 잘못됐을까요? 포포가 좀 이야기했는데 그쵸? 맞을 경우 이 부분이 잘못됐죠. 근거를 제시하면 1문단에 논리 실증자는 예측이 맞을 경우에 포퍼는 예측이 틀리지 않았을 때 그 예측을 도출한 가설이 지식으로 인정된다고 봤죠. 그래서 이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틀렸고 2번 답지 분석가 돼요. 그렇죠? 분석 명제가 잘못됐죠, 여러분. 자, 근거 제시합니다. 3문단에 근거하면 총각을 한 명 한 명 조사하여 미혼을 확인하는 방법은 경험적 방법에 해당되죠. 그래서 분석 명제가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 답지 분석하세요. 그렇죠? 3번 답지는 지식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라고 본 게 잘못된 답이 되겠죠. 그럼 근거를 제시해 볼까요? 4문단에 근거합니다. 카인은 경험과 직접 충돌할 수 있는 주변부 지식과 경험과 충돌하지 않은 중심부 지식의 경계를 명확히 나눌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없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다르더라고 보면 돼요? 안 되죠? 그래서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답지 분석해 주세요. 그쵸? 참과 거짓이 바뀌는 표현 이 부분이 잘못됐죠. 자, 근거 제시하겠습니다. 카인은 총각과 총각이다 같이 대치했을 때 참 거짓이 바뀌지 않는 명제를 동어 반복 명제라고 하였죠. 그죠? 근데 바뀐다 했으니까 틀린 거죠. 만약 이게 맞는 답이 되려면 바뀌지 않는 명제로 권치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2번 문제를 끝내고 이제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분석해 주세요. 적절하지 않는 겁니다. 어렵나요? 아니에요. 분석 잘 해보세요, 여러분.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함정에 빠진 학생은 몇 번 답이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아마 4번 답이 될 것 같습니다. 함정입니다, 4번은. 자, 5번 답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5문단에 근거하고요. 5문단에서 총체주의는 특정 가설이 실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기되는 반박을 피하는 방법을 강구하여 가설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말했죠.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B번 여기 예측이죠, 여러분. 자, 예측이 거짓으로 밝혀지더라도 C는 여기서 여러분 C가 오면 안 되죠. 그죠? 자, 가설인 A의 실용적인 필요성이 인정되면 자,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자, 전체 지식인 C가 되겠죠. C의 수정을 통해 자, 반박을 피한다고 했죠. 피한 뒤에 자, 그 다음 이제 조심해야 됩니다. 자, 뭘 받아들일 것임을 알 수 있습니까? A죠, 이때. 그럼 A에서는
A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으니까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렇게 보면 어렵지 않죠? 자, 1번 답지의 키워드는 단정하지 못하겠군. 됐습니까? 2번 답지는 실용적 필요에 따라 달라지겠군. 3번 답지는 논리적으로 도출되겠군. 4번 답지는 경험과 직접 충돌하겠군. 됐습니까? 예,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인가요? 하나 더 있네요. 4번 문제 분석해 주기 바랍니다. 가장이라는 단어에 조심하면서 분석하기 바라겠습니다. 자,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5번. 자, 근거를 한번 제시해 볼까요, 여러분? 좋습니다. 4문단과 5문단 두 개를 근거 제시해야 됩니다. 4문단의 근거하면 주변부 지식과 중심부 지식의 경계를 명확히 나눌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카이는 중심부 지식과 주변부 지식을 다른 종류라고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카인하고 그 다음에 총체주의자는 생각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다는 이야기죠. 분석해 볼까요? 5문단이에요. 4문단의 근거고요. A는 5문단의 근거입니다. 자, 5문단의 근거면 총체주의는 논리학의 법칙처럼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지식은 분석명제로 분류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비판에 답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기억나십니까? 그러면 중심부 지식 중에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논리학 법칙, 즉 분석명제가 주변부 지식과는 다른 종류의 지식이 존재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키워드 밑줄 그겠습니다. 경계가 불분명한다 해도 그 다음에 어디에 밑줄 그어야 됩니까? 그렇죠. 종류와 다른 지식이 존재한다. 됐습니까? 자, 1번 답지 어디가 여러분 잘못됐을까요? 그쵸? 자, 근거는 이 문단의 근거인데요. 예측이 거짓으로 밝혀지면 정확히 무엇 때문에 예측에 실패한 것인지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총체주의와 동일한 생각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잘못된 거죠. 자, 2번 답지 분석해 주세요. 자, 근거 제시할까요? 4문단의 근거죠. 자, 보겠습니다.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 지식이 경험과 무관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인데 이는 총체주의 입장에 해당되죠. 그래서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답지 분석해 주세요. 근거는 4문단의 근거입니다. 중심부 지식과 주변부 지식이 모두 수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 수정 대상을 주변부 지식으로 한정하는 것은 잘못이죠. 그쵸? 그래서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한정하는 거. 잘못된 거죠? 자, 4번 답지 분석하세요. 그죠? 4문단에 또 이것도 근거죠. 주변부 지식과 달리 중심부 지식을 수정하면 전체 지식도 크게 변한다고 하였죠. 총체주의에서는 주변부 지식을 수정하면 전체 지식의 변화가 크지 않다고만 언급했죠. 그래서 총체의 비판으로는 적절하지 않겠죠. 됐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는 쉽죠, 여러분? 답은 몇 번일까요? 함정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쉽습니다. 몇 번일까요, 여러분? 그렇죠? 2번이죠? 자, 다 다른다가 맞겠죠? 다 다른다는 우리가 분석해보면 디귿을 보면 목적한 곳이나 수준에 다 다르다는 의미를 지니잖아요. 그래서 다 다르다는 어떤 수준이나 한계에 미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꿔쓰기 맞는 말이 되겠죠? 미치다. 이렇게. 됐습니까? 자, 다른 건 다 틀렸는데요.
의미적 해석은 좀 할까요? 잇따른다는 뭐예요? 사건의 행동이 이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틀렸고요. 다음 3번 답지에 봉착한다는 것은 어떤 상태에 부닥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틀렸고 4번에 회귀한다는 것은 한 바퀴 돌아 제자리에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틀렸고 5번 답지는 기인하다는 것은 어떤 것에 원인을 두는 거죠. 그래서 틀렸죠. 그래서 맞는 답은 다다들밖에 없네요. 자, 이것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